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는데 내 아이 너무 늦은 건가요? 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이 영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결정 지어주는 것은 영어 유치원이다 아니다, 어떤 문제지를 했다 안 했다, 어떤 특정한 원서를 읽었다 안 읽었다, 쓰기 말하기를 뭔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영어 노출량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완전 초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순간이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표현하는 연습, 즉 아웃풋에 관련된 활동을 유의미하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아이의 영어 실력을 확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영어를 사실 잘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현재 이 초등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은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는데 또한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상반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5세고시다, 7세고시다, 혹은 이런 영어 유치원에 관련된 이런 흐름을 사실들 많이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단순히 이게 사실인 양 보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무조건 맹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영유에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영유에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아이가 영어 노출량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거의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늦은 걸까요? 늦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늦지 않았죠. 그게 왜 늦은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도 괜찮고요. 초2에 시작해도 괜찮고요. 초3에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시작을 한다면은 주변에서 아주 많은 압박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압박들이 주변의 말들, 시선들, 그 다음에 아이가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양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든 4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언제 시작해도 그렇게 늦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뇌는 초등학교 기간에는 언어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죠. 학습하고요. 그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쩌면 생물학적인 조건보다는 환경적인 조건이 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노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어떤 가이드가 있고, 어떤 정서와 아이 내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언어를 접하는지, 그게 결국은 양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면은 이게 늦었다 이르다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반대 예시도 정말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나왔지만 아이가 영어 정서가 없는 거예요. 아이 내적으로 이 영어를 접하고 싶은 엔진이 완전 고장나고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래도 준수하게 그 영유에서는 꽤나 괜찮다고 하면서 졸업을 했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기간이 되니까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영유로 나왔다 안 나왔다가 늦었다 이르다를 판단하기는 매우 섣부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영유를 보내지 않고 있는 미취학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영유를 보내지 않았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유에서 하는 것을 가정에서 대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유를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이 소리에 대한 노출이 좀 덜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소리에 대한 노출은 가정에서 충분히, 제가 감히 충분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나름 손쉽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영상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유튜브로 활용한다거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요즘은 쿠팡 와우 다들 쓰시죠. 그래서 이 쿠팡 플레이가 무료로 따라오잖아요. 거기에 좋은 영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하루에 최소 40분에서 최대한 1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로 활용하면 그래도 꽤나 많은 양질의 영어 듣기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듣기가 기본이에요. 읽기가 기본인 언어는 없습니다. 원래 듣기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읽기로 넘어가죠. 우리말도 그렇죠. 아이가 만 5년 이상 듣기만 하잖아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읽는다는 말이죠. 한 5, 6, 7세가 되었을 때 우리말 원어민이잖아요. 아이가 자유롭게 우리말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문자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뭔가가 방법이 틀어지기 마련이고요. 조급해서 뭔가 성과를 단기적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그 순간 뭔가가 시행착오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큰 틀
틀을 유지한 채로 거기에 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조금씩 구성 요소로 들여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은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듣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자 읽기만 막 주구장창 파닉스든 리더스북 읽기든 낭독이든 음독이든 청독이든 하면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약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쭉 시간이 갈수록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듣기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소리와 그 의미가 머릿속에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또한 그러한 기존 지식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거기에 읽기를 통한 혹은 또 다른 듣기를 통한 새로운 지식이 그 기존 소리와 의미의 결합을 하면서 쫙쫙쫙쫙 이 언어적인 영역, 어휘력 등 여러 가지가 확장이 되어 가는데 소리와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읽기로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읽기만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듣기와 의미를 담당하는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기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있겠죠. 이 뇌의 영역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한쪽 부서, 듣기와 의미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만 주구장창 많이 한다. 그러니까 레벨이 정말 더디게 올라가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듣기량을 제대로 확보를 한다면은 사실은 돈 버는 장사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유튜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넷플릭스도 저렴한 편이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1시간가량 활용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한 달, 3달, 6달 이 정도 만에 갑자기 막 아이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정말 극히 드물게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은 귀가 트입니다. 아, 이제 영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 아웃풋이라는 것이 한두 마디씩 어휘 수준에서 혹은 어구 수준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이어지기 마련이니 이 듣기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이거를 아이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아이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영상을 영어로만 꾸준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가 영어 영상만 잘 봐도 내 아이 영어 교육은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어 영상이 생각보다 크게 아이에게 임팩트를 주니 다른 무언가 수업을 자꾸 알아보지 마시고 딱히 지금 어떤 정해진 틀이 없다면 일단 영어 영상을 기본적으로 소위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조금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지만 늦지 않았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듣기를 말씀드렸죠. 이 노출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가늘고 길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읽기 부분에서입니다. 그래도 영어 영상이라는 것은 영상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나름 재밌거든요. 부모님 모셔도 이렇게 처음에는 좀 유치한 듯 하지만 보시다 보면은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영상은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양 확보하기가 조금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 읽기라는 것은 아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모님 입장에서도 편하고 아이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 읽기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읽기 양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와 경쟁을 하든 그렇지 않은 아이와 경쟁을 하든 아이의 절대적인 영어 실력 하나만 보든 간에 영어 읽기 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아이의 영어 문해력이나 어휘력이나 그런 읽기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이가 영어 읽기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읽기를 별로 즐기지 않아서 하루에 한 권 혹은 두 권만 읽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좀 교정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하루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를 읽으면서 읽기 능력이나 어휘력이 갖춰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읽기 량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그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양이 늘어나려면은 방법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방법이 맞지 않으면은 아이가 즐길 수가 없겠죠. 하루에 최소 저는 30분에서 40분 이상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책이 몇 권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책 한 권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 수와 글밥 양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권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 읽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그 양을 측정하기가 쉽잖아요. 처음에는 한 권, 왜냐하면 아직까지 잘 읽지 못하니까 한 권을 읽는데도 좀 버겁고 그 다음에 이 디코딩이라고 하죠. 철자 조합을 하면서 그걸 조합을 해서 내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 그 학습자 입장에서 탁 뱉어보는 거, 그게 처음에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서서히 갈수록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기 효능감이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나 좀 잘 읽는 것 같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고를 쳤네.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뭐 어쨌든 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 한 권을 읽으면서 그 한 권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혹은 대다수의 단어를 다 외워야 한다던가, 혹은 한 권을 읽으면서 여러 단계로 된 퀴즈를 풀어야 된다든가, 혹은 퀴즈를 푸는 데 있어서 매번 정답률이 일정 수준이 넘어야 된다든가, 혹은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해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따라올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이 아니라 대다수의 혹은 다수의 책들의 이런 독후 활동이나 후속 작업들이 붙어 간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책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해야 되는 그냥 단순히 숙제처럼 느껴지겠죠. 오늘 이 책을 읽으면 어차피 또 문제 풀 거야. 오늘 이 책 읽으면 또 무언가 할 건데 이거 나 이거 빨리 그냥 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이거 오늘 좀 빨리 하고 나 놀러 가고 싶은데, 혹은 나 그냥 인형놀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책을 즐기기보다는 오늘 해야 되는 이 과업을 빨리 달성하고 치워버리자라는 그런 인식을 혹은 그런 느낌을 책에 관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즐기고 A라는 시리즈의 1권을 읽었으니까 2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권도 좀 땡기는데 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문을 주거나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따라온다면 즐길 수 없는 아이들이 확 많아지겠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가 큰 잣대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어떻게 영어 노출 환경 속에 있고 그 양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과거에 근무한 경북고등학교 수성구에 있죠.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아이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2년 반 동안 수백 명을 조사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나왔었죠.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거의 반 정도 되었습니다. 48%가 그랬고,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52%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들은 전교생을 조사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 듣기가 충분히 어릴 때 많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많이 읽었다 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듣고 읽는 것을 영어 유치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기관에서 했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소와 그 주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꼭 유치원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 양을 제대로 확보를 해준다면 당연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영어이거든요. 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면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잘한다고 하던데 왜 내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와도 잘 못하지, 혹은 기대만큼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도 모든 그런 분들을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어 유치원에서 소위 탑에 있는 한 5%, 10% 혹은 1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거든요. 그 아래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어서 기대보다 안 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영어 유치원이 아이의 영어를 확실히 결정을 짓는 그 잣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가 어떤 방법을 얼마나 많이 지속해서 충분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든 혹은 그러지 않았든 이 양쪽 다 불안해하고 서로를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찾고 읽기량을 늘리고 듣기량을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아이가 조금씩 뭔가 쏟아져 나온다 싶으면은 아웃풋에 관련된 쓰기와 말하기를 추가해서 한다면은 이 큰 틀은 잡기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